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끝이 났고요. 이제는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또한 5월 10일이 되면 차기 정부가 완전 구성이 되겠죠. 그렇다면요,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언론에서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바뀌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라는 것과 부동산 다시 꿈틀거린다, 서울 아파트 사자가 늘었다라는 기사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봐도요, 한국부동산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강남 11개 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 위주로 호가 상승했으나 서초구는 지역별로 상승 하락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보합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강남구와 송파구는 주요 단지에 급매물이 소진되며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동안 또 한 달, 두 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강남 3구, 또 강남 4구, 강북구까지 계속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런데 또 분위기가 서서히 좀 반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역시 부동산의 흐름이요,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특히 서울 강남 3구에는 멈추는 느낌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호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남 3구의 하락을, 아파트 가격 하락을 멈출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대통령 선거 결과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엄청 세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대통령 선거가요. 이처럼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2008년 이후가 되겠죠.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의 대기업 특강이나 서울 강남 특강 자리,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죠. 과거에 특강 자료인데요. 부동산 불패의 부동산 정책 변동의 역사. 그래요. 부동산 불패, 그리고 부동산 정책 변동의 역사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요거죠. 2002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리고 대선 공약이 있었죠. 요 당시에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시죠. 2002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 공약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죠. 좀 부동산적으로 본다면 진짜 엄청난 이슈, 그러한 이슈가 바로 신행정 수도죠. 신행정 수도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2007년 12월 달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는데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2007년 12월 달에 만약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선 공약 첫 번째 가장 큰 이슈, 그것은 바로 대운하가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정 수도 이전, 그렇죠? 그리고 대운하.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이처럼 큰 이슈,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부동산 학적으로 본다면, 또한 부동산 투자적으로 봐도 엄청난 이슈 아닙니까? 신행정 수도,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 거기다가 대운하를 개발하겠다. 부동산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이슈였다는 거죠. 이러한 대선 공약의 결과, 그렇죠? 이러한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막 말이 안 되게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초급등이 또다시 일어날까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초급등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요, 전 정부 부동산 폭망의 전철 과연 답습을 할 것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겠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 부동산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과연 차기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 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냐는 얘기죠.
어차피 뭐 6월 1일 지방선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것 또한 이제 그동안은 지금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앞으로 2024년에는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심판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초급등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 또한 대선 공약은 규제 완화 정책이지만은 부동산 가격 급등할 경우에는 규제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초급등이 없는 이유 두 번째로는요. 초대박 개발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급만 하여도요. 신행도 수도 이전 어마어마하죠. 4대강 개발. 예, 대운하. 야, 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초대박 부동산 개발 이슈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해봤자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겠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하겠다. 소규모 주택 정비,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환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보면 부동산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러하니 부동산 투자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먹을 거리가 없다.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확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뭐 아무리 봐도 확 오를 수 있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죠.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금리를 0.25% 올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들어서 한 3번 정도 금리가 또 인상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물론 차기 정부가 어떻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 본다면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추격 매수는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다주택자, 뭐 규제 강화 때문에, 그렇죠? 추격 매수인이 좀 확 줄어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다주택자 규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도 많이 샀어. 심지어 이제 20대, 30대까지 연끌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렸는데 이제는 10대가 사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과연 추격 매수인이 있을까?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요. 강남 재건축 위주로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규제 완화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호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동산의 가격 법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5월 10일 차기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다만 과거 때처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대우나 개발 이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초급등할 그러한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